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선욱 교수입니다. 어, 원래 5분 하는 줄 알았는데 10분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준비했던 말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만큼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 적습니다. 오늘 그동안 대우학술 사업 40주년 많은 결실을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 덕을 조금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광욱 교수님, 이태수 교수님, 박명규 교수님 등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인간적 가치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라 함은 코로나19가 말하자면 이 팬데믹 상태가 좀 종식된 이후라는 뜻이고요. 시작된 이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인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론으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키워드가 포스트 휴먼인데 저는 just human입니다. PPT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냥 just 그냥 책 보시고 제 말씀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으로는 133쪽부터 제 글이 있는데 물론 글을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서론격으로 드리는 말씀과 그 다음에 본문은 세 꼭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인간적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19, COVID-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이 사태의 본질은 인간 생명에 대한 바이러스의 위협이고 본질은 과학입니다. 거기는 철학이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향권이 지역적이지가 않고 글로벌하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을 이용한 온택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사회는 온택트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통 구조가 바뀌어 버린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New Norma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New Normal은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벌써 금융위기 때부터 나왔던 단어인데 바로 이 시대에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나오면서 무척 많은 것이 변화가 되어버렸는데 그 변화가 우리가 어떤 잘 나가던 어떤 방향에서 확 바뀌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가속화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달리던 자동차에 급발진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AI 시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 이미 사회가 상당한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코비드-19 이 상황이 거기에 급발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학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이미 온라인 교육 강조를 한 4, 5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교수들 거의 안 따라가고 그냥 열심히 수업 시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코비드-19 딱 나오니까 도리 없이 100% 온라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한 3, 4년 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내년에 다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백신이 나오고 보편화되고 안정적이 된 시점에 되었을 때 다시 그러면 이제 온라인 교육 다 접고 대면 수업으로 갈 것인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방향은 이미 바뀌었고 이렇게 된 변화 속에 이제 우리의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오늘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가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앞에 세 분께서 또 그 앞에 김광욱 선생님이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인간의 가치는 동양, 서양, 고, 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추구해 왔고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고 큰 줄기에서는 늘 같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코비드-19 이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사실은 변화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이 어떻게 보면 한 특정한 부분에 좀 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을 강의하는 이 강의실은 모습이 바뀌었지만은요,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더없이 철학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어차피 철학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해서 하는 거기가 문제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신적인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은 오히려 더 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 삶을 개인의 차원에서 누리는 이 환경에는 오히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몸이 움직이고 몸이 활동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세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드리는 제목이 136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이 하고 있는 육체적 활동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먹고 삽니다. 땀 흘려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의 가치는 과거부터 늘 강조해 왔고 노동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노동을 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손으로 몸으로 하다가 도구를 쓰기 시작하고 기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은 이제 혼자 하기보다는 집약적으로 함께해서 그 노동의 효율을 높였는데, 이 코로나19 환경은 함께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냥 몸으로 하는 이 노동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단지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문제만은 아니고요. 기계가 만들어지고 기계 산업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금융의 시대가 들어서면서 돈이 없지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금융의 힘을 빌어가지고 산업을 엄청나게 일구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리고 검증이 되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돈도 벌고 산업을 일으키는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그 생산을 기반으로 한 그 가치의 부분하고 이 금융이 붙으면서 발생한 자산의 가치, 세계적 자산의 가치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의 위기가 오면 무너지고 꺼지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버블은 지난 2017년 8년 그때의 금융위기 때 한 번 꺼졌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그거 덜 꺼졌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사실은 면피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블들이 꺼지고 상황이 바뀌고 경제 패턴이 바뀌면서 금융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차피 이 인간의 육체 노동의 가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달라지고 변화를 했는데, 여기에 이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때렸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포스트 휴먼, 그 인간의 그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기능을 이제 늘리는 소위 이제 그 인핸스먼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엇을 인핸스하고 늘려서 강화를 하는지를 보게 되면 사회적 효용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가치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간이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이든 신체적 증강이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꾸로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효용성과 유용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러셀 브랜트라는 그 사람하고요, 유발 하라리가 인터넷에 보면 두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대담하는 그 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던 것이 과거의 일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착취의 가치도 없는 존재로, 즉 쓸모없는 존재로 노동자들이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본다. 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그야말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 모두가 여행하고 편하고 즐겁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코비드 19은 우리에게 그 예시로 그 맛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자유의 가치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내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자기 결정권 행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 핵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이동의 자유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그냥 철학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어떤 그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유를 얘기한다면 항상 몸이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발 하라리가 썼던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라고 널리 알려졌던 그 글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와 자유의 문제, 정부의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결국은 이 자유의 문제는 곧바로 정보의 문제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니오디스라고 하는 학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접근은 시민과 국가 사이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미묘한 권력 균형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국가고, 그래서 정부는 정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어느 학자가 한 것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 관리, 자유의 문제는 곧 정보의 관리의 문제고, 이 정보 관리의 문제는 정부의 역할과 연결이 되는데, 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또는 그것을 어떻게 또 정부를 관리하느냐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는 그 정보를 단지 개인의 어떤 결정의 자유로만 이해하고 있는 서구의 여러 나라가 이 자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에 정보 중심으로의 변화와 새로운 어떤 변화된 양상의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언택트 사회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폭력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제 그 집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이게 직장인지 그야말로 사적 공간인지 그 가정의 공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그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사무실을 그것도 달라지고, 식당의 의미도 달라지고요, 매장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근데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 공간의 의미도 달라졌음을 봐야 됩니다. 정치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서양 전통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몸이 함께하는 그 물리적 공간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정치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정치 공간이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 그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의 정치 공간의 변화는 엄청나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역할의 영향력이 다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치 공간을 이렇게 바꿔놨을 때 과연 우리의 대안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8.15 때나 뭐 개천절 때 그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하는 거, 그 코로나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맞지만 저하고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냥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빨리 뭔가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다니지 못하는데요, 여행을 다니는 것이 보편화된 것이 우리가 별로 몇십 년 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근데 국제 여행을 다녀보니까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해도 별로 겁낼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수많은 포비아들이 가지 못하고 국가를 통해서 또는 어떤 집단을 통해서 이게 정제되어서 걸러지고 조작된 정보를 갖게 되었을 때 가졌던 다른 문화에 대한 공포들이 직접 몸으로 가보고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국제적인 환경도 이런 의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젠 그런 여행이 어려워졌고요. 이렇게 어려워지면 또 다른 국제적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미래가 있느냐? 이 코로나 사태가 나고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경험을 했지만, 조금 괜찮아지면 공장 다시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그냥 먹고 사는 수준으로만 돌리지는 않을 거고요. 훨씬 또 금융이 들어가고 돌릴 수 있는 거 엄청 돌려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고 뭐고 생태계고 뭐고 일단 이 돈이 돌아가고 이윤이 되는 것이면 일단은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뉴스에도 테러 얘기가 나고요. 이 코로나19 난 지 얼마 안 돼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완전히 주먹질하고 수백 명이 죽는 그 이야기 들어서 압니다. 인간의 폭력성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쩌란 말이냐가 아니고요. 결국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을 잘 읽고, 역시 우리는 애써서 우리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